시장에서는 이 M7 기업들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 올해 수익률로만 따져봤을 때 1%가 채 되지 않고 있는 데다가 또 이 테슬라도 계속해서 급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요즘입니다. 메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랠리를 펼치기는 했지만은 또 최근 들어서는 계속해서 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M7 기업들 이 시장에서의 지배력이 계속해서 좀 약화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시장 속에서 또 우리는 어떠한 기회를 찾아봐야 될지 오늘 업종별로 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M7, 이제는 L7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이 매그니피센트 7이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는 레그니피센트 7이라는 이 시장에 뒤처져 있다라는 그런 용어들이 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러한 용어들이 나오게 된 데는 이렇게 이 M7 업체들의 비중이 S&P 500의 시가총액의 33%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M7 기업들 이렇게 다른 기업들에 대비해서 앞으로 이 밸류에이션이 더 이상 이렇게 높아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AI의 생존 경쟁이 치열하다는 점도 이 지배력이 약화됐다는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로 꼽아볼 수가 있을 텐데요. 올해는 이 메타를 제외하고 이 M7 기업들의 독주 체제가 좀 주춤해지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이 수익률로만 봤을 때 이렇게 차례대로 나열이 되어 있는 그래프인데요. 먼저 팔란티어 그리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그리고 콘스텔레이션 에너지 같은 이러한 M7 종목이 아닌 이 기타 종목들이 이렇게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이러한 가운데서 좀 빅테크 기업들 가운데서는 메타만이 자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AI 시장이 늘어나면서 경쟁이 계속해서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M7 기업들의 지배력 역시도 위태로울 수가 있겠다라는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 투자 경쟁이 지속이 되면서 앞으로 이 M7 기업들은 자본 집약적인 업체들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도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그럴 것이 현금 보유량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2020년 이후에 들어서 계속해서 현금 보유량이 꺾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머지 빅테크 업체들도 이러한 흐름들을 따라가고 있고요. 반면에 또 테슬라와 엔비디아 또 애플 같은 경우에는 현금 보유량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러한 부분들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메타 같은 경우에는 현금 보유량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이 광고 수익으로 인해서 매출이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기업들에 대비해서는 좀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함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M7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좀 인터넷과 이 디지털의 필수 소비재처럼 인식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필수 소비재처럼 인식이 되고 있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성장률이 계속해서 둔화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 매출 증가율이 2020년대 들어서 한 자릿수대로 둔화하는 모습을 나타내고요. 알파벳과 아마존 역시도 이 10%대로 매출 성장률이 둔화했다는 그런 분석들이 함께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M7이 시장 내에서 독주 체제를 좀 이어가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또 어떤 업종에서 기회를 찾아봐야 될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투자 상위 1% 이 고수들은 또 어떠한 종목들을 샀을지 지난 24일까지 기준으로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 표인데요. 먼저 보시면은 이렇게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ETF와 더불어서 또 이 IC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ETF 그리고 최근에 또 이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였던 템포스 AI와 그리고 최근에 또 딥시크로 인해서 중국 기술주들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에 맞춰서 또 알리바바도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살펴보시면은 이 빅테크 기업들 가운데서는 유일하게 좀 테슬라만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 자율주행이라든지 또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성장의 모멘텀이 남아있다라는 그런 평가들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들에서 또 우리가 어떠한 기회를 찾아봐야 될지 또 업종별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이 전력 에너지 업종이 되겠습니다. AI 투자를 계속해서 막대하게 늘리고 또 이 AI를 원활하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전력이 필요한데요. 데이터 센터 개발이 급증을 하면서 이 미국 내에서는 전력을 좀 안정적으로 끌어올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 집약적인 또 미국의 제조업이 부활을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러한 석유 사용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구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또 한파 문제로 인해서 이 난방의 수요 역시도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전력과 에너지 섹터가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먼저 이 콘스텔레이션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 기본 이익 성장만으로도 연간 이 최소 10% 이상의 이익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전력 가격이 또 상승을 하고 있는 데다가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 계약 역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기에 더해서 추가 이익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구조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전력 판매 사업의 마진이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13년 평균치를 상회했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콘스텔레이션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밸류가 또 낮다,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그런 분석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 기업들도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원호크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력 소비량이 이렇게 계속해서 그래프를 살펴보시면은 증가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역시나 이 천연가스 역시 수요도 증가할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원호크 같은 경우에는 이 천연가스 미드스트림 대표 업체인데요. 이 가격 민감도가 낮다는 거는 우리가 석유 가격이 오르든지 아니면 내리든지 관계가 없이 이렇게 천연가스를 계속해서 운송하는 그러한 그 운송비만 받고 있기 때문에 가격 민감도가 낮다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고요. 천연가스가 계속해서 운송량이 늘어나기만 한다면은 원호크 같은 경우에는 수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물량에 있어서 좀 핵심적으로 살펴보는 게 좋을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또 LNG 프로젝트로 인해서 이 LNG 수출을 늘리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수혜를 가져갈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AI로 인해서 이렇게 전력, 에너지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AI가 또 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넘어가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이면서 이 올해 시장에서도 소프트웨어들이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중국에서 이 딥시크를 개발을 하면서 저비용 그리고 고효율 AI 모델이 계속해서 앞으로 개발이 될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더욱더 시장이 커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고요. 계속해서 AI 활용도는 이로 인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드웨어에서 이 소프트웨어로 계속해서 관심이 이동을 하고 있는 데다가 이 AI를 사용하게 된다면은 기업 생산성 역시도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기업 측면에서도 계속해서 AI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구조로 계속해서 이야기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팔란티어나 또 이 세일즈포스, 서비스나우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만 주가 상승률이 25% 이상을 뛰어넘었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럽에서도 또 AI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는데 기존의 이 강점을 가지고 있던 제조업이라든지 은행 이러한 부분에서 또 AI와 이 협업을 통해서 앞으로 생산성을 늘려나갈 것이다라는 이야기들도 함께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또 주목받은 기업이 베리사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향후 이 AI 관련 사업 참여가 계속해서 늘어나게 된다면은 이 도메인을 독점하고 있는 베리사인의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 기업들이 클라우드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사용량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도메인의 사용량 역시 늘어날 것이다라는 구조고요. 이로 인해서 또 경기와 무관하게 또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도 강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시나 독점적인
그런 위치를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진입력 역시도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마진율 역시도 높다라는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 지수에 대비해서 현재 이 베리사인의 주가의 위치가 나타나 있는데요. 이렇게 다른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대비해서도 현재 이 베리사인의 밸류가 낮기 때문에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부분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워런 버핏이 또 포트폴리오에 베리사인을 담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 베리사인에 대한 관심도 역시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이 대안 업종들을 또 살펴볼 텐데요. 네, 최근에는 또 중국 기술주가 함께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수익률 상위 ETF에 여러 가지 이렇게 10개를 나열을 해놨을 때 그 가운데서 중국 테마 상품이 5개를 차지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두 다 두 자릿수대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 중국 기술주가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유는 먼저 이 딥시크의 등장으로 인해서 중국 기술주에 대한 투심이 개선됐다라는 부분입니다. 딥시크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 중국에서 계속해서 AI 스타트업을 또 늘려나갈 것이고 AI에 대한 투자 역시도 확대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함께 실리고 있고요. 그리고 시진핑 국가 주석이 또 최근에 이 빅테크 기업들 회장들과 또 만남을 갖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서 또 주목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은 또 중국에서 그동안의 이 보안 문제로 규제를 해왔던 그러한 움직임에서 이제는 빅테크 기업들을 지원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또 나아가는 부분이 아니냐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함께 흘러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이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 이후에 또 AI에 3년간 약 75조 원가량을 투자하기로 발표를 하면서 앞으로 이 중국 내에서의 투자가 늘어날 것이고 시장 지배력 역시도 확대될 것이다. 라는 부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이 중국에서 또 양회가 개최가 되는데 여기에서 이 민영 경제 촉진법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민간 기업들의 권익과 또 수익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들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중국 기술주들이 계속해서 이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함께 흘러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러한 중국 기술주들이 계속해서 랠리를 펼쳐감에 있어서 이 딥시크 등장에 따른 이 보안의 위협 증가로 인해서 보안주들도 강세를 나타낼 것이다라는 이야기들도 함께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미국의 이 첨단 사이버 보안 ETF인 이 CIBR도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와 또 팔로알토 같은 이 대표 보안주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M7 기업들 시장 지배력이 계속해서 약화가 되면서 이제는 M7이 아닌 BM7으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동치는 시장 속에서 우리가 또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 시장의 흐름 또 조금 더 면밀하게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사인이었습니다.